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둑건 50억 집 도둑건이 결정적 사안이었다. S씨를 비롯한 2인이 용의자 선상에 있어서 이진호입니다. 박나래 씨 사태에 대해서 꽤나 장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일방적인 제보를 받는 게 아니고 양측 모두의 입장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다루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취재를 무슨 일방적인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박나래 씨 건 자체가 여기까지 흘러나왔던 것 자체를 연예계 업계에서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박나래 씨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일이 폭로되기 앞서서 수차례에 걸쳐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는 계속해서 최악의 수만 두고 있다. 그래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1인 기획사가 가진 한계, 1인 기획사들이 얼마나 리스크 상황에서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관련돼서 취재를 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여론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박나래 씨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단독 기사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과정 속에서 자극적이거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서 자극적인 요소들이 갑질 의혹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 부분들은 모두 취재를 했지만 다루지 않겠다고 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한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제가 다루지 않았던 그 자극적인 워딩들이 하나하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단독 기사로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참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잡들이 한번 할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워딩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박나래 씨에 대해서 비난 여론만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지금도 지키는 매체들이 많지만 전혀 지키지 않고 자극적으로 이슈를 좀 이끌어내려는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놀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아닌 과한 폭로전은 지양돼야 한다.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박나래 씨의 갑질 논란에 대한 발단과 논란 방지의 가능성이 무척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터졌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지금 자극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니저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논란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면 사실 매니저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뒤에 훨씬 더 큰 배경이 있는데 미가입 논란으로 해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막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런 모습들만 비춰지고 있어요. 사실 왜 미가입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해 9월경 9년 동안 했던 JDB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돼서 1인 기획사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엠파크인데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박나래 씨는 JDB에서 일하던 매니저 S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S씨는 JDB에서 박나래 씨와 약 1년 7, 8개월 동안 호흡을 맞췄던 매니저입니다. S씨가 나온 이후에 JDB를 함께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현장 매니저를 채용했습니다. 채용 이후에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두 매니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고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닌데 반면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의 남자친구란 뜻입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A씨의 경우에는 매달 4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가기도 했다. 다만 지켜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일은 매니저들이 다 했는데 남자친구가 마치 일을 한 것처럼 4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주장인데 사실 따져보니까 남자친구분도 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일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매니저분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매니저는 지금 문제제기하는 두 매니저는 원천징수 3.3%를 떼고 프리랜서 월급을 받았다는 건데 그 이후에 올해 9월 달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가 터지면서 두 매니저를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줬다. 왜냐?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시켜야지만
대중문화예술업에 가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나 전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업을 했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등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 S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올해 9월을 계기로 두 매니저의 4대 보험이 가입이 됐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기가 어려워요. 왜냐? 박나래 씨의 그 N파크라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가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 프리랜서로 계약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박나래 씨가 두 매니저에게 정직원 즉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차일피일이 미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박나래 씨의 도둑건, 집에 도둑이 들었죠. 50억 집 도둑건이 결정적 사안이었다. 이게 대체 4대 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 4월 8일 날 박나래 씨가 남자친구, 그때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 전 남자친구인 A씨가 신고를 합니다. 도둑이 든지 그 다음날 알았던 모양이에요. 4월 7일 날 이태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박나래 씨가 당시에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귀금속 등을 비롯한 고가의 물품 등을 도난을 당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박나래 씨가 원래 4월 8일 당일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방송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불똥이 뜻밖의 곳으로 튀었다. 박나래 씨의 절친인 장도연 씨에게 튀었습니다. 중간에 내부자 소행이라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부자 소행이다? 가장 절친이자 나래바에 상당히 많이 출입했던 장도연 씨가 아니냐는 이건 완벽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나온 게 내부자 소행 의심이었습니다. 당시에 범인이 잡히고 나니까 박나래 씨의 일을 봤던 홍보 대행사 측에서는 내부인 소행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묘사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내부자 소행 의심 의혹이 나왔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박나래 씨 그 내부자 관계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내부자 소행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들 사람이 누구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추려지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내용들은 박나래 씨의 뜻은 아닙니다. 누구냐? 전 남자친구의 뜻이다. 박나래 씨의 뜻인지는 파악을 안 되지만 전 남자친구가 했던 행위가 결과적으로 내부자 소행을 의심을 증폭시키는 행위였다. 어떤 내용이었냐? 서로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자끼리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왜냐? 내부자로 의심받는 3인이 매니저 2명에 스타일리스트 1명이었습니다. 총 3명이었는데 이 3명이 모두 근로계약서 체결 작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설사 이 3인 가운데 1명이 진짜 진범으로 밝혀지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박나래 씨가 이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근로까지 했는데 근로계약서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나래 씨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나섰냐? 전 남친 A씨가 나섰습니다. 매니저 2인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어달라. 그래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자필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3인 등은 혹시라도 이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커지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인 줄 알고 순순하게 관련 내용들을 자필로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정보를 받아간 이유가 따로 있었다. 매니저 S씨,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S씨에 따르면 박나래 씨 전 남친 A씨는 이들 3인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도둑사건의 의심 용의자 지정용 자료로 경찰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경찰에 용의자로 의심이 된다는 차원으로 이들의 그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매니저 2인과 스타일리스트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전 남친 자체가 정확하게 일 처리를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신고자는 누구냐? 전 남친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공론화가 됐잖아요.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용산서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니저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는 박나래 씨의 그 열애설이 불거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남친이
저 최초 접수자의 지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수사관님과의 소통은 전 매니저 SC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매니저 SC에게 그 권한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SC가 매니저 S의 입장입니다. SC가 직접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었던 답이 안 된다. SC를 비롯한 2인이 용의자 선상에 있어서 접수자 신분으로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매니저 SC가 이 사안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SC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막내 매니저들 역시 이 사안을 그제서야 파악을 하게 되고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핵심은 도둑의 용의 선상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됐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힌 범인은 누구냐? 완전한 외부인이었다. 문제는 뭐냐면 4월 달에요. 이게 4월입니다. 9월까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됐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4월 달에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된 마당에 제대로 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시에 큰 소동이 일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박나래 씨가 이제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최초 단계에서 박나래 씨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공론화를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얘기가 있다. 매니저 두 분이 연예 매니지먼트업 그 등재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는 한편 매출 10%에 대해서 달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횡령 정황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도 충분하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다만 업계에서 놀란 이유가 뭐냐. 박나래 씨의 그 대처는요. 왜냐? 아니 이 사안들을 그냥 정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디스패치에서 12월 4일 날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박나래 씨는 충분히 손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소장을 냈다는 내용들이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디스패치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냥 매니저들한테 가서 손잡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 짓자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제가 당시에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해서 입장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 답이 뭐였냐? 답은 박나래 씨가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 매니저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잘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고 협박성 발언으로 비춰질 만한 내용들이 본인이 들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도 2번에 걸쳐서 법무법인이 바뀌었다. 최초 선임 단계에서는 본인의 그 연예인 지인이 소개를 시켜줘서 어떤 C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C, D, 그 다음에 이번에 광장까지 2차례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든돈만 거의 억대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런 박나래 씨가 분노를 했다는 상황 속에서도 최초의 문제는 결국은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갑질 의혹, 예를 들면 술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술잔을 던져서 매니저의 손이 꼬매는 그 응급실에 실려왔던 사건, 그리고 파티 뒷정리를 시키는 등의 이런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편 상대방 매니저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사실 매니저들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올라왔느냐? 이렇게 서로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니까 거의 이제 멸망전 수준으로 보호 차원에서, 반론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여기서 디스패치 보도 이후에 최초 이 협상이 결국은 이제 분노와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협의 불발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박나래 씨 소속사에서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어쨌든 이 두 매니저에 대해서 횡령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허위 보고한 건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대응 전문 매니저를 투입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박나래 씨 소속사 측에서 일을 안 하던 매니저였는데 어쨌든 이 분이 새롭게 투입을 해서 소방수로 투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매니저의 등장으로 박나래 씨는 더욱 큰 논란에 휩싸입니다. 뭐냐? 이 매니저 투입되자마자 주사 이모 사태가 터지니까 박나래 씨는 그 주사 이모를 의료인인 줄 알았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매니저가 이 공식 입장을 직접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책임을 좀 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매니저 역시 이 입장을 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나래 씨 케어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건지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신 건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지만 결국 이분도 그만을 뒀다. 결국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박나래 씨의 일을 봤던 이사급 매니저가 이 일을 홀로 케어하고 있다. 그럼 박나래 씨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 이제 지난 8일날 나왔던 새벽 회동입니다.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에 박나래 씨가 매니저분에게 연락을 취했고 만나자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박나래 씨 이태원 집에 4명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관련 만남 속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와 매니저 S씨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 어느 정도 양측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밝히진 않았지만 박나래 씨가 현장에서 이제 6시경에 같이 노래방에 가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싸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 S씨도 박나래 씨와 대화가 상당히 잘 됐고 서로 간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박나래 씨가 좀 업돼가지고 노래방에 가자라고 했는데 SC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이 지금 대화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벽 6시경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양측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다. 박나래 씨는 새벽 회동에 대해서 매니저 S씨와의 감정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나래 씨도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니저 S씨는 이 모든 과정이 합의서를 통한 마무리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 앞서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매니저가 박나래 씨와 함께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퇴사를 했잖아요. 함께 퇴사를 했을 때 그때 너랑 같이 엔터테인먼트사를 열겠다. 1인 기획사를 7대2에서 8대2로 하자라고 했던 이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는데도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고 서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분께서 매니저 S씨가 아니다. 더 이상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합의서 등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대화로만 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계속 생기지 않느냐라는 두 사람의 입장이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마저 박나래 씨가 이제 현장 분위기 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법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사전에 협의된 문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양측 간의 오해와 불신이 더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양측 간의 실무적인 협의 8일 오후 2시부터 8시경까지 실질적으로는 오후 5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실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협의서를 박나래 씨 법률 대리인에게 보냈고 합의서를 받은 박나래 씨는 무척이나 당황했던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오늘 만나서 말로 합의가 잘 됐는데 굳이 이런 딱딱한 합의서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정말 좋았던 내용들도 있고 함께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감정적인 대화의 괴리가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박나래 씨는 극적으로 화해할 기회를 다시 한번 잃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관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믿고 감정적으로 응어리가 있을지언정 박나래 씨와 함께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박나래 씨 생각했던 그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이 바로 디스패치 기사 나오자마자 빨리 달려가서 그냥 합의 보고 빨리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나래 씨가 첫 번째 그 기회에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냉철한 그 이성보다는 분노에 휩싸여서 한 번에 실기를 했다. 두 번째는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그 추중을 하면서 합의서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파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가 굉장히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폭로가 되면 될수록 본인의 방송 활동의 복귀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로 간의 금전 요구가 오갔느냐? 저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 매출의 10%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냐? 좀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금액은 4, 5억 수준입니다. 기사로
숫자로도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4, 5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니저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약속된 돈에 대한 요구였는데 이 돈에 대해서만 잘 정리가 됐다고 하면 박나래 씨는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도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나래 씨 이유 모르게 박나래 씨가 강경 대응에 나섰고 결국 주사 이모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무슨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사 이모 게이트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4억의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박나래 씨가 버는 그 매출, 수입 등을 고려해서 보면은 아주 큰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나래 씨 그 이태원 집만 해도 55억 원에 매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낙찰받은 이후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뛰어가지고 지금 70억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은 본인의 폭로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었다면은 박나래 씨가 강경 대응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1년 3개월 동안, 한 명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왔던 매니저 간의 감정상의 문제, 그리고 갑질을 했다는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못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그 제보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왜냐 현업 관계자들이 이제 이번 이슈가 터진 이후에 제게 뭐 연락을 해왔는데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이 뭐였냐 나도 신나라는 예능이었거든요. 11월 8일에서 9일 1박 2일 동안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들이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이 11월 9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을 해서 홍천의 한 산에서 녹화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매니저 두 명이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관계자들이 두 여성 매니저의 그 심경과 표정과 상황을 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매니저가 막내 매니저의 경우에는 정말 업계에서 평판이 되게 좋았대요. 이 친구가 굉장히 뭐 튼튼하기도 하고 굉장히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다른 연예인들 비롯해서 스태프들에게도 꼼꼼하게 잘 챙기는 매니저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는 막내 매니저조차 11월 8일에서 11월 9일 1박 2일간 박나래 씨를 케어하면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월 9일이 일요일이었던 모양이에요. 11월 10일 날 뭐가 있었냐? 월요일 날 나 혼자 산다 녹화가 있었죠. 녹화가 평소에 지근거리에서 박나래 씨를 챙기던 여성 매니저 2명이 이날 딱 사라지고 남성 매니저가 와서 박나래 씨 일을 봤다. 그래서 왜냐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 매니저 어디 갔어? 휴가 줬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왔고 11월 8일에서 9일간 1박 2일 동안 그 매니저들을 지켜봤던 현장 관계자들의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달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사달이 났다. 다만 박나래 씨가 문제가 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자료가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매니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매니저들은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자도 자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이지 않은 자료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박나래 씨가 물밑으로 잘 합의를 볼 줄 알았는데 인정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서다가 결국은 주사 이모까지 터져 나왔던 겁니다. 다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현재 지금의 박나래 씨의 일방적인 폭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박나래 씨가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박나래 씨가 너무나도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더 이상의 감정의 소모전보다는 양측이 지금이라도 잘 협의를 보시고 추가적인 폭로전 양상으로 안 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구먼 박나래입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